잠들기 전 그 말이 당신의 돈줄을 막고 있습니다. 굿을 100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적을 붙여도 비싼 풍수 상담을 받아도 해마다 신년 기도를 드려도 막혔던 돈이 끝내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에 있지 않습니다. 무당집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밤 불을 끄고 눕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밤 11시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겨우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으려 합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 아이 학원비, 빌린 돈이자 다음 달 월세, 숫자가 숫자를 부릅니다. 옆에는 배우자가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한마디 하다가 그냥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밤이 며칠째인지 이제는 새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나쁜 것이다. 내 팔자가 원래 이렇다. 뭔가 큰 것을 해야 풀린다. 그래서 굿을 합니다. 부적을 삽니다. 용하다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저를 찾아온 분들, 눈물을 흘리며 왜 저만 이렇습니까? 물어온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밤마다 반복하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굿은 왜 효과가 없을까요? 부적은 왜 붙여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 스승 스님께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썩은 땅에 심으면 자라지 않는다. 굿은 씨앗입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부적도 씨앗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땅이 썩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고요? 바로 당신이 잠들기 직전 그 5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잠들기 직전 5분,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것을 알면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새어 나갑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리입니다. 이 패턴이 3년, 5년, 10년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5분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이 말 3가지를 3번씩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100일만 지키면 됩니다. 돈이 막힌 분, 가정이 흔들리는 분,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분,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런데 먼저 왜 하필 잠들기 전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말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낮 동안 늘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논리적 판단, 의심. 이것이 낮 동안 우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해줘도 정말 그럴까? 하고 걸러냅니다. 기도를 드려도 마음 한켠에서 될까? 하고 의심합니다. 이 방패 때문에 낮에 심은 씨앗은 땅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이 방패가 내려갑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낮에는 베타파가 지배합니다. 긴장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상태. 그런데 잠들기 직전 뇌파가 알파파로 바뀝니다. 그리고 곧 세타파로 내려갑니다. 이 구간이 특별합니다. 방어막이 사라지고 잠재의식이 완전히 열리는 시간, 씨앗이 들어오면 그대로 심어지는 상태.
깊은 최면 상태와 비슷합니다. 아무 저항 없이, 아무 의심 없이 들어오는 것이 그대로 새겨집니다. 옛 스님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침 기도를 밤에 드렸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저녁 예불 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의 마지막 생각이 잠재의식에 가장 깊이 새겨진다는 것을, 그것이 수행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귀한 5분에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SNS를 봅니다. 오늘 있었던 억울한 일을 다시 떠올립니다. 직장 상사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배우자에게 섭섭했던 말이 다시 귀에 들립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눈을 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그 생각들이 잠재의식에 그대로 심어집니다. 억울함이 심어집니다. 돈 걱정이 심어집니다. 불안이 심어집니다. 원망이 심어집니다. 매일 밤 100일이면 100번, 1년이면 365번 그렇게 심어진 것이 현실이 됩니다. 돈이 새고 관계가 식고 운이 굳어집니다. 굿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낮에 심은 좋은 씨앗을 매일 밤 스스로 뽑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기운이 쉬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흩어진 기운이 밤에 다시 모이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야 할 기운이 흩어집니다. 재물운의 뿌리가 매일 밤 뽑히는 것입니다. 침대 방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베개 위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침대 위에서 무슨 말을 하고 눈을 감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잡초의 씨앗입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잡초가 심어집니다. 돈이 없어. 잡초가 심어집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잡초가 심어집니다. 긍정적인 말은 곡식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씨앗을 뿌린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온 직후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5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뇌가 열려있는 그 5분, 방어막이 내려간 그 5분, 이때 심어야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좋은 말이면 다 됩니까?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 역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당신의 돈이 막혀 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돈이 막히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팔자가 그래서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그 이유를 3가지 패턴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쓸 것들이 머릿속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것도 사야 하고 저것도 해결해야 하고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분들은 아무리 벌어도 늘 부족합니다. 통장이 채워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번 거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세는 사람입니다. 오늘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이렇습니다. 1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한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 10가지가 남았는데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봅니다. 풍수에서 이것은 재물을 밀어내는 자세입니다. 들어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돈 걱정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걱정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걱정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합니다. 이 걱정이 잠들기 직전 열려있는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걱정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는 분,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 절에 들어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월급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납니다. 카드값이 빠져나갑니다. 공과금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저것 빠져나갑니다. 다시 빈 통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숨입니다. 왜 이렇게 살지? 그 한숨이 밤에도 이어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또 숫자가 보입니다. 다음 달 카드값, 빌린 돈, 아직 해결 못한 것들. 이 패턴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공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돈 불안.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판단이 나쁜 결정을 만듭니다. 나쁜 결정이 돈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뇌가 돈을 불안의 신호로 인식하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냅니다. 들어오는 걸 스스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돈이 머물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침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들기 전 무엇이 보입니까? 침대 옆 탁자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지서가 있습니까? 다 못 읽은 업무 서류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미납 알림이 뜨고 있습니까? 풍수에서는 침실에 들어오는 정보와 감정이 그 공간의 기운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매일 밤 들어오는 방, 그 방에서 아무리 좋은 기운을 바라도 기운은 흩어지고 재물의 흐름은 끊깁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과 가정은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집안에 다툼이 잦으면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부가 다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판단이 충동 지출을 만듭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중요한 결정을 미룹니다. 미뤄진 결정이 더 큰 손해를 만듭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 결정도 나빠집니다. 그것이 돈을 세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분들이 돈도 함께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굿을 합니까? 상담을 받습니까? 더 열심히 삽니까? 아닙니다. 단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외우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좋게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고 반드시 이 감정을 담아야 하고 반드시 이 타이밍에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간단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짊어지고 온 감정의 무게를 잠들기 전에 바닥에 내려두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내려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정을 겪습니다. 억울함, 화남, 서운함, 걱정, 두려움, 후회. 이것들을 모두 안고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잠재의식이 밤새 그것을 처리합니다. 뇌가 쉬지 못합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왜 더 피곤하냐고 하시는 분들, 마음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을 떠올립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납니다. 씻으면서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불을 덮으면서도 그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면서도 그것을 곱씹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또 그 얼굴입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감정이 에너지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비어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꽉 찬 마음, 꽉 찬 감정, 꽉 찬 걱정, 이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버려야 채워진다. 이것은 물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내려놓는 사람은 아침에 새로운 에너지로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을 합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스쳐 지나가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판단이 맑아집니다.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재물운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리에 새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입으로 읽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마음속에는 아직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한번 내쉬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십시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입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놓습니다. 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장면을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잠재의식이 받아들입니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운 다음에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냥 비어 있으면 다시 걱정이 들어옵니다. 다시 불안이 들어옵니다. 다시 어제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그것이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내 곁의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한 분이 있을 겁니다. 스님, 저는 재물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그 의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재물운이 왜 막혔는지 아직 모르는 분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타고 옵니다. 좋은 거래처, 뜻밖의 기회를 가져온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귀인, 돌이켜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온 좋은 것들, 그것이 혼자 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왔습니까? 다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에게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원망이 있습니다. 형제와 사이가 불편합니다. 오래된 친구와 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막힌 감정이 인연의 흐름도 막습니다. 사람과의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 좁아진 통로로는 재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돈이 들어올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매일 다툽니다. 아침에도 말다툼으로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서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남편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야 합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실수가 생깁니다. 그 실수가 돈을 씁니다. 반대로 사이가 좋은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합니다. 한 사람이 지칠 때 다른 사람이 버팁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자본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운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온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온도가 재물의 온도입니다. 이 말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 곁의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야.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을 입으로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말로 하루를 내려놓지 않으면 두 번째 말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 안의 억울함, 화남, 서운함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품은 채로 남의 행복을 빌면 그것은 말뿐입니다. 잠재의식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빈 그릇이어야 새 것이 담깁니다. 첫 번째 말이 그릇을 비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말은 그 그릇에 온기를 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구체적인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님, 가까운 사람. 그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오늘 밤 편안하게 자기를 바라십시오. 미운 사람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막혔던 인연의 통로를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 통로가 열리면 재물이 들어올 길도 열립니다. 비웠습니다. 온기를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된 날, 그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 당신의 재물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받을 자격은 있지요. 두 번째, 글쎄요, 제가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 반응이 나온 분, 그분이 돈이 안 모이는 분입니다. 돈이 잘 안 모이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어딘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도 되나? 이게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나갈 구멍이 생기겠지. 이런 감각이 무의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에서 옵니다. 우리 집은 원래 형편이 안 좋아. 돈이란 게 모이지를 않아. 욕심 부리면 안 돼. 가난한 게 죄는 아니야. 이 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나는 많이 가지면 안 돼. 그 믿음이 어른이 된 후에도 작동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큰 지출이 없었습니다. 외식도 줄였습니다. 쇼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뇌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인식하면 자동으로 내보낼 방법을 찾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소비, 이유 없는 지출,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충동, 이것이 다 무의식의 작동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려면 먼저 그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기 위해 애쓴 사람, 가족을 위해 움직인 사람,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은 흘러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강은 맑습니다. 생명이 삽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습니까? 고이면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만 알고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쥐고만 있는 사람,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재물로는 막힙니다. 반면 제때 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옵니다. 받을 자격과 흘려보낼 준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비움입니다. 두 번째 말, 내 곁의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흐름입니다. 세 번째 말,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번씩 하십시오. 비우고 흘리고 선언하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이 뿌리 내리려면 그것을 받쳐주는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준비되지 않은 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매일 밤 눕는 그 공간, 침실의 에너지가 이 말을 받쳐줘야 합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은 단순히 자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흩어진 기운이 밤새 다시 모이는 자리입니다. 자동차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달리면 연료가 줄어듭니다. 밤에 충전하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달릴 수 없습니다. 침실이 그 충전소입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오래 꽂아둬도 충전이 안 됩니다. 방에 들어가면 뭔가 무겁다는 느낌, 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하다는 느낌, 이런 분들 침실에 에너지가 막혀 있는 겁니다. 침실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침대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뉴스를 봅니다. SNS를 봅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려 합니다. 그런데 뇌가 각성된 상태입니다. 잠재의식이 열려있는 그 5분에 방금 본 자극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은 침대 밖에서 충전하십시오. 이것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 업무와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침실 안에 업무 서류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고지서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할 일 목록이 눈에 띄는 곳에 붙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생각이 시작됩니다.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 상태로 잠이 듭니다. 침실은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쉬는 공간입니다. 일과 관련된 것들은 침실 밖에 두십시오. 셋째, 어지러운 환경입니다. 옷가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이 구석에 밀려 있습니다. 침대 밑에 뭔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막힌 공간은 막힌 기운을 만듭니다.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 방,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 물건이 흐름을 막고 있는 방, 이런 방에서 기운이 모일 수 없습니다. 정리 자체가 기운을 여는 행동입니다.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막힌 에너지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실에 무엇을 두면 좋습니까?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꽃 한 송이면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공간 안에 있으면 그 공간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향기도 좋습니다. 라벤더, 삼나무. 이런 향이 뇌를 안정시키고 잠재의식이 열리는 상태로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침대 방향도 확인해 보십시오.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자십니까? 풍수에서는 북쪽이나 동쪽을 기본으로 봅니다. 북쪽은 고요한 기운입니다. 수면 중에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모입니다. 동쪽은 새벽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뇌가 수면 중에도 활성화됩니다. 자도 피곤한 분들, 한번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 침실 이야기입니다. 침실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것이 풍수에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다투는 장면, 서운한 말, 냉랭한 분위기, 이것이 침실의 공간에 쌓입니다. 오늘 다툰 감정이 내일 밤에도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이 쌓입니다. 그 공간에서 매일 밤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쌓인 감정이 수면 중에 계속 작동합니다. 아침에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서로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다툰 날은 반드시 침실 밖에서 풀고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침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부부 침실이라도 각자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서랍 하나, 탁자 하나, 베개 하나, 이것이 각자의 기운이 사는 공간입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에너지가 충돌합니다. 각자의 기운이 살아있어야 합쳐질 때 시너지가 납니다. 이제 환경이 준비됐습니다. 말도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100일입니까? 3일 해서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0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일. 동양에서 이 숫자는 오래전부터 특별하게 여겨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되면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100일 잔치. 씨앗이 땅에 심겨 뿌리를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 기도 수행에서 처음 변화를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 습관이 몸에 새겨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이 100일입니다. 현대 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최소 66일에서 길게는 10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3일이나 일주일로는 부족합니다. 뇌가 아직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야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100일이 되면 이미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10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30일, 달라진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포기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역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잠이 조금 깊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가볍습니다. 사소한 것인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다음 30일,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말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지니까 주변이 조금씩 반응합니다. 마지막 40일. 이 시기에 진짜 변화가 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작은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한 분을 기억합니다. 장사가 3년째 안 됐습니다. 부부 사이도 많이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절에 찾아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드렸습니다. 100일 동안 해보십시오. 처음 한 달. 그분은 아무것도 안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좀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2달쯤 됐을 때 배우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그 한마디에 그분은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3달이 됐을 때 3년간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변이 달라진 것입니다. 매일 밤 비우고 매일 밤 온기를 담고 매일 밤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니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바뀌니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오니 돈의 흐름이 열렸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비싼 것을 찾아다닌 분들, 그리고 조용히 매일 밤 자기 마음을 갈고 닦은 분들, 어떤 분들이 달라졌는지 저는 압니다. 굿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조 도구입니다. 진짜 도구는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밤, 당신의 마음, 그것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을 끄기 전, 눈을 감기 전, 이 3가지 말을 3번씩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딱 한 번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100일의 첫날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도 인연입니다. 댓글에 오늘 밤 시작합니다.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영상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